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7월 29일 뉴스 베이커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침부터 빨리빨리 일찌감치 또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활기를 주고 계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 취재 현장에서 강진구 기자 그리고 정선호 PD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셨죠. 저도 보면서 가슴이 좀 철렁했습니다. 특히 저는 2022년도에 제가 폭행당하던 그 현장 보면서 사람들이 왜 못 보겠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심장이 떨려서 좀 보기가 어려웠는데, 좀 상황이 다른 건 제가 폭행당한 거는 이제 전광훈 일당한테 당한 거고, 지금 어제 강진구 기자와 정선호 PD가 좀 위험했던 그 현장은 네,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죠. 네, 여러분도 같은 좀 마음이실 텐데요. 함께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네, 오늘도 들어오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목감피 불러보겠습니다.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 PD입니다. 네, 앞에 영상 얘기 어제 그 현장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석 PD도 저녁 9시 방송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간만에 그런 현장을 보는 거고, 심지어 그게 민주당 행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러게요. 억울해서 잠도 좀 안 오셨다는 우리 희나리님 계시는데 그러게요. 그럴 것 같아요. 걱정들 하시는데 일단은 강진구 기자 제가 밤에 좀 통화는 했었는데 네. 그래도 꿋꿋하죠. 네, 의연하시죠? 네. 의연하시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매미 소리도 시끄럽고 에스텔라 님도 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매미 소리가 시끄러울지라도 네,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오늘 네. 하루를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식전빵 갑니다. 내기는 들어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 좀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효과음 나올 때 저도 좀 마이크 주세요. 네. 한동훈 씨가 민주당 정권이 보안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왜 보안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가요? 자, 네. 그런데 네. 국힘에서 끼워줘야 한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참.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부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당내 의견도 있다고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순서상 네. 마지막에 이제 끼워지면 필리버스터가 어쨌든 이제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네.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만나러 한번 갈까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필리버스터 하다가? 네. 네. 자, 그리고 이거 보고 진짜 그 윤석열이 네. 이태원 참사 첫 회의에서 어쨌든 그 참사를 사고로 이제 명칭부터 바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문건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공식 문건으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특조위가 지난 7일에서 8일 행정안전부를 찾아서 당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이제 회의에 참석한 뭐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간부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내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흥 즐기다가 난 사고로 몰아가면서 그런 못된 문서를 남기면서 참사를 사고로 이렇게 기록까지 했던 건데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야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끝도 없습니다. 네. 앞서서 이상민 전 장관 네. 네, 그 청문회나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이런 용어 변경 관련해서 거짓말했지 않나요? 거짓말이죠. 그것도. 거짓말이죠. 네. 이 위증죄로도 이제 처벌할 수 있을지 아마 특조위가 검토를 할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못 나오시겠네요. 못 나오나요? 자, 이거 보면서 네. 아 정말 그 뭐 대한민국에 많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네. 많은 그 용어들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요. 아, 정말 우리나라는 최대한 저는 바른말 고운말을 쓰자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순화시킨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최대한 순화시킨 표현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아씨! 요즘 이분 또 핫하시잖아요. 네. 네. 학시. 학시, 네, 핫하시잖아요. 네. 네. 아,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정말, 그냥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변경 지시를 내리고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세력들과 함께 공작을 펼치면 그거를 무마할 수 있다고 믿는 거겠죠. 네네. 권력의 힘을 너무 믿은 거죠. 네. 자, 이분 요즘 또 핫합니다. 좋은 걸로 핫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걸로. 한때 굉장히 네. 응원했었던 우리의 태극전사죠. 네.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분이 홍명보. 예, 홍명보 씨가 감독하면서 일단은 돈을 좀 헤프게 쓴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저희도 회사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법인카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어요? 예, 없죠. 아니 나는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없는데 보통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회사에서는 법인카드가 있고 법인카드가 이제 쓸 수 있는 항목들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진행비로 법인카드 쓰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줬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부정사용이 있으니까 집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는 쓰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홍명보 씨가 감독을 하면서 집 근처에서 이걸 써요. 근데 내용이 파란만장한데 들려드릴게요. 일단 자택 800m 거리에 있는 국밥집에서 이제 국밥집에서 심심치 않게 네. 썼는데 이거 혼자 방문한 모습을 주로 많이 봤다라는 증언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 일단 결제 총액은 보도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택에서 2.5km 거리 내 한우집에서는 10차례 결제를 했는데 250만 원을 썼고요. 누구랑 같이 갔을까? 뭐 일단 식당 관계자 말에 의하면 가족하고 함께 방문한 적도 가족? 있다. 네. 아니 가족 회식을 지금 축격 법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입니다. 또 이제 자택 인근 식당에서 51만 원인데 이게 바로 한우집 옆에 있는 바로 식당이고요. 네. 자택 인근 중국집에서 252만 원을 썼고요. 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하고 같이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는 식당 관계자 증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5성급 호텔. 5성급 호텔은 또 왜 가요? 여기서 이제 10만 원을 결제를 했다고. 근데 이게 자택에서 또 차량으로 한 10분 내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공개된 개별 사용처만 합쳐도요. 최소 563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국밥집을 비롯한 다른 분당 지역 결제까지 포함하면 1,408만 원을 쓴 거예요. 아니 근데 홍명보 감독 본인 월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또 국가대표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돈이 거기다 예. 돈이 많으실 텐데 알뜰하시네요.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쓸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업무 증빙이나 소명을 보통 하게끔 하잖아요. 아무리 법카라고 해도. 근데, 대한축구협,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전 감독이요. 별도의 어떤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축협에서는 회계팀이 매달 모니터링 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국회에선 또 이거 두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고소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고액연봉자께서 네, 이렇게 뭔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본인이 개인 카드로 사용해야 될 걸 다 법인카드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거 철저하게 좀 밝혀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겨레 21 보도. 오세훈이 오세훈을 잡았다. 그러네요. 오세훈을 잡았네요. 이게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2004년 네. 오세훈이 초선일 때, 초선일 때. 예,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개정안을 아마 발의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음. 이 내용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구속된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네네. 그렇게 붙였나 봐요. 네. 선거 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정치자금법 범죄자의 공직 출마 제한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렸었고 그게 네네. 이제 오세훈한테 그대로 적용될 판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잡았네요. 발목을.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네. 몰랐을까요? 이렇게 될 걸? 아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네. 과거에 본인이 한 일들은 다 잊어버렸나 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환경단체에서도 일을 하고 처음엔 그랬죠. 그렇게. 이미지가 네. 네. SBS의 보도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어떤 선한 이제 정의로 시민단체를 옹호하는 변호사. 젊고 뭔가 네. 이렇게 할 말하는 네. 약간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페라가모 바지를 입기 시작한 거죠. 네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네. 저희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전광훈과 함께 네. 소리 괴성을 지르던 그 오세훈의 모습을. 그게 다 2004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도 이렇게 나갈 수 없는 내지는 나가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나갔다가 어떻게 이제 간신히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반듯한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가요. 안녕. 네. 그리고 요 얘기는 울산 얘긴데요. 네. 지금 울산도 좀 되게 시끌시끌하죠. 김상욱 시장이 굉장히 이제 소통을 굉장히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업무 외의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이거 칭찬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에 네. 이재명 시장이 하던 대로 본인 업무 공간에다가 CCTV 이렇게 달아놓고 네. 본인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유혹이나 이런 걸로부터 지키겠다는 또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되게 본인에게는 번거롭고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 굉장히 박수 쳐줘야 될 일인데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시의회가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의회 구성이 지금 국민의힘이 더 다석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김상욱 시장이 하는 것들마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울산 시의회 이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제 김상욱 시장한테 어떤 시의원이 관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종이요? 네. 참. 그러니까 유튜브로 계속 소통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관종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김상욱 시장이
땡땡 씨가 땡땡님께서 이렇게 국짐 시의원이 시장님 보고 관종이라고 했다면서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댓글 쓴 거를 본인이 읽어준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그 시의회를 모독했다라면서 이렇게 긁혔어요. 아, 긁힌 거네. 네. 네. 근데 사실 시작은 누가 먼저였나요? 아, 참. 네. 네. 그래서 요렇게 관종이라고 했던 네.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봤거든요. 아, 찾아보셨어요? 네. 네. 제가 아주 익숙했던 그분이었습니다. 누군가요? 권태효. 아유. 이분이 누구냐면 네. 박성민의 오른팔. 아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죠? 네. 그것 때문에도 지금 열린공감 TV랑 그렇죠. 열심히 네. 싸우고 싸우고 있는데 있죠. 법적으로 저희 그 아무런 문제 없는 보도를 박성민의 그 이제 요청에 그냥 정정 보도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쵸. 뭐였냐면 그 박성민이 중구청장이었던 시절에 네. 네, 그 문화의 전당에 본인들만 이렇게 아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초호화 굉장히 그 막 음악 스피커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의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로 마련해 놓고 본인들이 밤 시간 주말 주로 뭐 이럴 때 계속 드나들면서 그렇죠. 본인들의 예. 사적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거고 거기는 이제 지문을 찍고 들어갔었잖아요. 네. 지문 기록들을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그것도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같이 지문을 찍고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권태호였어요. 아, 이게 그 지문 기록이군요. 네네. 네. 주로 주말에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주말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왜 여기에 문화의 전당 소리마루에 지문 찍고 들락날락 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연예인들을 많이 아는데 연예인들이 오게 되면 이거를 아유. 자랑하려고 아유. 보여주려고 네. 참. 나에게 들어갔었다. 네. 근데 이거 시간을 보십시오. 새벽에도 있어, 새벽에도. 새벽이요? 새벽에 자랑하려고 들어갑니까? 아이고. 아이고. 네. 네.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네. 뭐 그래서 네. 이런 분이 어떻게 또 그렇게 관종이라는 표현을 근데 쓰면서. 이분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몰래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투명하게 뭔가 시민 앞에 내놓는 김상욱 시장이 관종처럼 보였나? 네. 굉장히 삐뚤어졌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네. 저의 평가니까요. 네. 자. 그리고 노컷뉴스 기사 가져오셨는데 교권 보호관 모집 초대박 경쟁률 30대 1을 기록했다. 아, 어마어마해요. 네. 아, 교권 보호국 만들어준 거였어요? 아, 뭐, 그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뭐 그런 어떤 폭력으로 진압하는 그 교권 보호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얘기는 들어보니까 뭐 의사나 변호사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네. 50명 아마 모집에 1,500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30대 1. 예. 예. 많이들 관심을 네.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여기 이제 이 참교육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처럼 싸움을 잘하지는 않으실 거고. 어쨌든 이제 소통에 이제 참고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내에 문제 있을 때 사실은 그간의 문제는 이제 누군가 중재해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그걸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든 소통의 어떤 창구 내지는 채널이 다른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해보지 않은 제도라서. 제가 중요하게 네.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교권 보호라는 것도 그냥 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네.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교권보호관 자체가 드라마처럼 무소불위의 만약에 권력을 가진다면 드라마처럼 선한 사람이 만약에 아니면요. 그렇죠. 문제가 드라마는 생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게 흥미를 위해서 극대화해서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리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이렇게 싸움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합니다. 네, 큰일 나죠. 네. 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좀 깊게 한번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네. 모르는 사이에 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네. 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로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네. 서울 마포구에 마포 순환 열차 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셨어요? 아, 몰랐어요. 마포구가 굉장히 야심차게 도입을 했던 거랍니다. 저 사진 모양 그대로인가요?
그런가 봐요. 오. 어린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네. 고양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4년 동안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40억 원이요? 와, 근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니, 그럼 1년간 10억 원을 쓴 건데 이게 구 예산이잖아요. 마포구니까. 그렇죠. 10억, 구 예산이 1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요금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내렸지만 이미 쌓인 적자가 많잖아요. 네. 이 적자를 메우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잘 운영되려고 하면은 마포에 있는 어떤 그런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지정들을 잘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건데 사실 혹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뭐 시설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어떤 연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한 거 아닐까요? 그게 기획을. 뭐야? 예, 왜냐하면 이게 버스만 이렇게 뭔가 어린이 꿈동산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놓고는 네. 이 노선 자체를 기존의 마을버스나 이렇게 그런 버스들이 운행하는 노선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아, 그게 그러면 뭐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1,000얼마 주고 탈 거를 지금 5,500원 주고 타는 느낌. 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5,500원을 한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무슨 큐레이터 같은 이런 분들이 같이 타면서 해설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면 저는 오히려 인기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버스 노선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그렇죠. 왜 타요? 5,500원을 내고? 기존 네. 대중교통보다 비싼 값 주고 같은 노선 가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네,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이 관광버스를 일반 버스로 원상 복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파크 골프장 셔틀 버스, 무슨 뭐 고등학교 통학버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 아, 진짜 이런데 이렇게 시 예산을 마구마구 썼잖아요. 네. 이게 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네. 아, 아이고 답답해. 이게- 네. 그러니까요. 보니까 작년 5월에 선보였어요. 작년 5월이요? 네. 그러면은 마포구청장은 박강수 네. 일대고, 근데 여기가 시의회가 또 민주당. 이번에 네. 제가 그 신천지 문제 때문에 여기 시의회 구성을 아주 샅샅이 훑어봤잖아요. 네네. 작년이면 2025년이죠? 네. 아, 그때는 국민의힘이었구나.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었네요. 음. 어쨌든 자, 국민의힘 박강수와 국민의힘 의장이 있을 때 통과를 시켰던 이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호동엄마님이 내란당 박강수라고 또 알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 정치특검 사무실에 임대료만 64억을 쓴다. 그래서 이거 혈세를 물쓰듯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혈세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민의힘께서는 이 네. 마포구에 네. 요 마포 순환 열차 버스에 대해서 피켓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4년간 네. 얼마나 40억이랍니다. 1년간 10억, 평균 10억이잖아요. 네. 아, 그거 가지고 차라리 이제 구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요런 거 참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촘촘하게 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요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러게 아이디어를 말이에요. 내니까. 네. 요거 요런 얘기가 또 있네요. 자, 오늘 식전빵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메인브레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볼 곡은 핑크빛 믿음 들어볼까요? 네. 네. 핑크빛이던 시절이 있었죠. 사람은 선하다, 세상은 아름답다. 그 믿음 굳게 지켜갔죠. 그렇다고 세상을 몰라서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칠흑같이 어두운 빗물 속에서 죽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한 걸요.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니라 그저 사랑할 대상이라 생각한 걸요. 그래요, 난의 어른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놓지 못했죠. 세상은 선하다 아름답다 그 믿음 버리지 못했죠. 그런 내가 너무 순진했나요? 그런 내가 틀렸나요? 아파도 난 아직 믿어요. 밤을 지나 아침이 와도 새롭지 않아요. 창가에 앉아도 숨은 자꾸 얕아지고 가슴은 자꾸만 멀어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내 안의 온도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예요. 느끼는 법을 잃은 듯 손끝부터 마음까지 굳어가요. 그래도 누가 묻는다면 난 고개를 끄덕여요. 세상은 선하다 아름답다 그 믿음 버리지 못했죠. 그런 내가 너무 순진했나요? 그런 내가 틀렸나요? 아파도 난 아직 믿어요. 쿨한 척은 못해요.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깨진 마음 위로 괜찮다 말해도 얼음처럼 굳어가도 따뜻함을 알아요. 끝내 사라지지 않는 그 한 줌의 빛을 세상은 선하다 아름답다 그 믿음 버리지 못했죠. 그런 내가 너무 순진했나요? 그런 내가 틀렸나요? 아파도 난 아직 믿어요. 선하다 아름답다 그래도 난 믿어요. 그래도 난 믿어요. 겉바속촉 꽉 찬 침샘 자극본론 시작. 오늘의 가장 깊은 이야기 속으로 메인 브레드 띵. 네, 메인 브레드 시간입니다. 유석 PD가 준비한 주제들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김신봉 기자도 좀 전화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 요즘 뭐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국힘 뭐 하나? 국힘은 지금 뭐 쪼개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안에서 이제 그 당권파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당권파, 친윤파 뭐 그다음에 뭐죠? 그 친한파 그다음에 이제 비주류도 A, B로 나뉘고 엄청 막 4분 5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이슈가 그 징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3명을 동시에 징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있잖아요. 오늘 좀 네. 가져와 보셨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다들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데 우리라도 좀 그런 건가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도 요즘 멱살 잡고 난리 났어요. 네네. 아, 그 얘기부터 좀 하려고요. 네. 일단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일단 3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예정이잖아요. 왜 징계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각각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3명부터 얘기하면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진정우 의원 3명이에요. 네. 객관적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제 불만이 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제 희망했던 분야는 정보위원회 간사인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제 배정이 되니까 네. 배치 결과, 국회 상임위 배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원내대표한테 따지러 갔어요.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항의를 하러 갔는데 멱살을 잡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 이거 해줘. 뭐 이런 거 이랬는데 안 해주니까. 해달라고 막 그 멱살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속 경과를 좀 보면 권 의원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이제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일단 서면 사과도 보도하고 대면 사과하려고 만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이걸 이제 당 품위 훼손 규정 위반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요. 처음에 당 자진 탈당을 요구를 해요. 네. 이제 그러다 이제 권영진 의원이 거부를 하니까 이제 윤리위에 제소해서 이제 제명 등 중징계 절차를 착수를 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조경태 의원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재밌는 게 국회 부의장을 이제 뽑았잖아요. 네. 근데 경선이 있었는데 경선 부분에 대한 불복을 하고 타당 대상으로 낙선 로비를 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국회 부의장 당내 경선에서 졌어요. 25대 59표 뭐 이런 식으로 졌는데 사실 조경태 의원이 6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또 엄청 이제 자부심이 큰 분인데 본인보다 이제 나이도 훨씬 적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게 국회의원 횟수 적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되니까 그 부분에 좀 화가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 육선이야. 뭐 이렇게. 네, 그런 거죠. 네. 이래서 이제 이런 선출 표결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분이 또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타당 의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대결을 벌였던 후보가 이제 박덕흠 의원이에요. 네. 뭐 이제 낙선 운동 벌였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하고 다녀. 심지어 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또 라디오 진행자하고도 공방도 벌여요. 네. 실제로 뭐 이게 내가 낙선하려고 했었으면 뭐 자당에만 하지 다른 데도 했겠어? 민주당에도 전화했어? 뭐 이러면서 오히려 얘기가 더 커진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가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대한 해당 행위로 판단해서 윤리위원회 안건을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제 조경태 의원 자체는 의혹을 좀 부인하고 윤리위원회 의결 정족수 하자를 지적해 이따 이후에 나올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방선거 패배하려면 사퇴하기로 했는데 왜 사퇴 안 합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오히려 윤리위에 제소해요. 네. 서로 이제 막 사퇴 요정이 되셨어요. 그렇게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그러면서 그분 생각나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진정호 의원 이분이 이제 스포츠 스타잖아요. 올림픽에서 사격으로 메달도 엄청 많이 따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번 보궐선거 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돕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동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혼자 하겠다, 괜찮다 하면서 이제 마음 받겠다 이렇게 만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사진 보시면 어때요? 하얀색 옷 입고 같이 거리를 누비고 있죠. 네. 결국 지지를 하고 이제 후보를 도왔단 말이에요.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또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윤리에 제소를 했는데 사실 예전에 한창 보궐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어디 갔어요? 미국 갔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서 내렸던 첫 지시가 이거예요. 이거 조사하라고. 뭐 그랬었는데 네. 또 어쨌든 진종호 의원은 뭐 지금 이렇게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의 사당을 위한 정치적 징계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긴 합니다. 예. 네. 여기도 난리네요. 난리입니다. 난리 버거지예요. 난리 버거지. 네네.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어쨌든 윤리위원회 운영 자체가 일단은 9인으로 최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7인으로 또 운영되다가 최근 또 2명이 사퇴해요. 그래서 5인 체제로 축소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제대로 징계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5인에서 만약에 그 5인이 또 윤리위원이 다 참석했다면 괜찮은데 그 중에 또 2명 빠져요 또. 그래서 3명만 참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총 9명, 최대 9명의 윤리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체계에서 5명 중에서 3명만 참석해가지고 징계를 하니까 사실은 정당성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족수가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는 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민우 윤리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3명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회의에 우종환 부위원장이나 황경선 위원 등이 불참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이나 편향된 징계 기준안 발표에 이제 반발하고 또 보이콧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계속 시끄럽게 생겼네요. 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날치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옥신각신 하겠네요. 그 인식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이분들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윤리위가요 특정 계파에 이제 사정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쪼개졌다. 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총 5개 정도의 분파가 생깁니다. 5개요? 네. 엄청 뭐 거의 소위 사분 예전에 모델이네? 노론 소론 막 네,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당권파가 있어요. 뭐 장동혁 위시로 한 당권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한파가 있죠. 네. 친한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진종호나 아니면 또 누구죠? 저 배현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원들이 포진돼 있고요. 당연히 친한파인 만큼 한동훈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삼아가지고 장동혁 체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비당권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비당권파 중에서도 보면은 친한파 쪽에 가까운 비당권파가 있고요. 친윤계가 또 있거든요. 네. 친윤계는 원래는 이제 당권파가 다 같이 친윤계였다가 장동혁이 당권을 잡고 난 다음에 친윤계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 장동혁 중심으로 이제 친윤계 또 빠져나와가지고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윤계는 윤석열 세력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친윤계와 가까운 비당권파가 있고 또 친한파와 가까운 비당권파가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인데 문제는 이 비당권파의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요. 뭐냐면 당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모로 이합 집산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친윤파 쪽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올해 6월 달에인가 제가 보도에서 한번 또 얘기했었어요.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재밌는 게 친윤파가 친한파도 부르고 오세훈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각각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오세훈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대표 필요 없다. 당대표가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필요 없으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친한파나 친윤계나, 이 비당권파인 오세훈조차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친한파는 또 사실 속사정은 달라요. 뭐냐면, 한동훈 위주로 해가지고, 한동훈이 이제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심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뭐 이제 서로 이제 본인들이 당권을 주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사분오열돼서 계속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거고 네. 아쉬운 거는 이럴 때 좀 민주당이 굉장히 단합해서 네.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세워주고 정부와 잘 화합해서 제대로 좀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면서 가는 모습 보이면 좋을 텐데 네. 민주당마저도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네. 네, 좀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이렇게 싸우는 게 좀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네, 거의 뭐 이슈화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들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일단 이런 소식, 특히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EEJ. 적이 적을 이용한다고요. 서로 그런 모양새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한동훈이 지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섰다. 이건 정말 한번 짚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본인 때문에 사실 보안사건 폐지라든지 형사법 개정이 본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요. 네, 당신 그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생긴 저희가 건데. 전에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네. 이두석 PD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2가지 사건을 저는 3가지 사건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 조국 일가 겨냥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이 대검의 어떤 주축이었어요. 뭐냐면 대검 반부패하고 강력부장이었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고 수사 전반을 기획하고 조율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조국 측에서 뭘 했냐면 검찰 기득권 사슬 위한 독점적 권한을 검찰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뭐냐면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그 당시에 셌으니까 이걸 내려놓는 개혁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개혁안에 반발을 해가지고 개혁을 주도하는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이제 수사권을 남용했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이렇게 70여 차례 막 압수수색 털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그 당시 어떤 식으로까지 느꼈냐면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괴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건 지금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죠. 네네. 예. 이 당시에 또 일기장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이 딸의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다고요. 그때 그리고 얼마나 그랬었죠. 털었어요. 그게 또 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검언유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동훈이 연관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노할 지점은 뭐냐면 어쨌든 한동훈도 무혐의 받고 이동재도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최종 종결이 완성된 시점이 이 한동훈이 법무장관 재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1차 무혐의 처분이요. 장관 취임 전인 2022년 4월이었는데 사건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이제 아예 항소 기각으로 흘러가요. 항소를 그냥 기각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아마 22년 6월일 거예요. 서울고검이 한동훈의 어떤 이런 이제 뭐죠? 그 검언유착 관련된 거를 계속 올라온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각하고요. 심지어 23년 3월에는 재정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면요. 검찰 조직의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최정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그 사건을 뒤집어가지고 기소하거나 재수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끌어내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본인이 어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 언론사들과 네. 정말 그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으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뭐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고 한 그 수사 지휘 라인에서도 한동훈이 당연히 상단에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수사 라인들이 사실 예전에 아이디스 홀딩스 사건 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맞아요. 김영희 같은 네. 경우가 네.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는데 사실 그때 그 이전에 아이디스 홀딩스 김성훈의 1조 원대 사기 주범 네. 그 사건과 또 그 사건에서 그 자금을 은닉할 수 있게 도와준 그 네. 사실을 열어줬던 네. 그 사람이 바로 또 김영일이었고 자기와 전혀 무관한 사건에 그 재소자들을 자기 방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검사실을 그렇게 통으로 쓰게 열어준 뭐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도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지휘 라인들을 보면 계속 한동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한동훈에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 또 살펴볼 게 옆에서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한동훈이 왜 여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지를 저도 옆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습니다. 공 기자님은 한동훈 씨 필리버스터 하는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또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깐족 대 깐족으로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어쨌든 가장 또 문제였던 게 그거예요. 등의 꼼수라고요. 등의 꼼수. 등의 모모 꼼수. 등 할 때 등. 네네네. 이때 보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었는데 검찰이 다수당이긴 했어요. 그래서 수사권을 칼처럼 휘두르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실 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검찰 이 당시에도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권을 뺏으려고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를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소해야겠다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했던 게 뭐냐면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및 수사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법안을 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수완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뭐냐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2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게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 건데 한동훈이 이때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본인 사건도 항소 기각으로 정리할 만큼 어쨌든 그런 이제 힘센 사람이었는데 대통령 시행령은 사실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비해서는 하위법인데 이 시행령을 건드려요. 기존 법안에다가 등을 붙입니다. 모모 등. 그래서 오히려 검찰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준 거예요. 이렇게 또 횡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이후로 이때 더 권력이 세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짓들을 벌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어떤 이제 뭐 상황들도 계속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제가 네. 또 한 두 번 정도 짚어드렸지만 그 임태희 관련해서 최근에 또 그 솜방망이 처벌 나왔잖아요. 네. 그 임태희 씨가 과거에 그 왜 이명박 정권 때 네.
국정원이 정부와 합작해서 제3노조 만들어서 거기에 뭐 자금 지원하고 했을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임태희였다. 네. 그렇게 그랬는데 그때 당시 임태희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때 수사 라인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윤석열 사단이죠. 완전 그렇죠. 끝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까지.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검찰권을 그렇게 휘두르면서 막 했던 사람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니까 오히려 필리버스터 신청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항상 그 여러 번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 낼 수 있고 저희도 검찰도 경찰도 다 못 믿겠다. 대안을 네. 마련해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논의의 본질이 자꾸 흐려진다. 네.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본인은 어떤 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아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보던데요. 국힘이 끼워줘야 돼요. 끼워줘야지만 수석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언제냐가 문제예요. 뭐 보면 국힘도 필리버스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마지막에 만약에 넣어준다면 순서에 밀려서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도 예측될 수도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띠로리 띠로리로리라. 이거 한번 들려드릴까요? 띠로리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활기치지 못하게끔 어쨌든 제도가 잘 보안사건 폐지가 잘 만약 이양 됐으니까 잘 정착돼서 좀 또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들도 제대로 좀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김시몬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내가 눈을 흘겨도 난 안 멈춰 입술만 삐죽여도 난 더 웃어 발끝은 가볍게 마음은 단단해 네가 뭘 던져도 난 다 비켜 자꾸 날 밀어도 난 안 넘어가 작은 소란쯤은 금방 지나가 네 표정이 굳어도 난 더 선명해 이 판은 내 발로 내가 흔들어 그러거나 말거나 너의 보이콘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길로 가 너는 거기서 네가 문을 닫아도 난 또 열어 눈치만 보다가 기회 놓쳐 나는 내 박자에 몸을 맡겨 네가 뭐라 해도 난 더 반짝 입술을 깨물어도 소용없어 내 이름 부를수록 더 커져 자꾸 날 흔들어도 난 더 또렷해 작은 비웃음도 바람 같아 네가 등을 돌려도 난 안 꺾여 이 판의 끝까지 내가 가 그러거나 말거나 너의 보이콘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길로 가 너는 거기서 한 번쯤은 알겠지 내가 왜 이래 넘어질 틈조차 내겐 없어 네가 만든 벽 위로 난 더 올라가 성벽 치는 사람들 점점 많아져 그러거나 말거나 너의 보이콘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길로 가 너는 거기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이름을 불러 다들 따라와 네, 진짜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보이콧이 아니라 그 필리버스터 하거나 말거나. 그런 의미로 선곡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네.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뭐 보이콧한다 그래서 아. 네, 한동훈 씨에게 바치겠습니다. 자, 우리 김시문 기자 만나보시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김시문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시몬입니다. 네, 우리 김시몬 기자 어디 갔냐고 다들 엄청 찾으셨어요. 근데 이미 지난 방송에서 네.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전해들었는데. 네, 그렇진 않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저희 그 뉴스 베이커리에서 한번 얘기는 했죠. 다들 너무 네. 찾으셔가지고. 네. 네, 네, 일단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많이들 네. 기다리셨으니까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탐사에서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던, 지금은 민들레에서 기자 생활하고 있는 김시몬입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신문 기자 내가 너무 응원하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김호경 국장께서 페이스북에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듯이 기사 하나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김시몬 기자의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또 저희 뉴스베이커리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우리 이두석 PD가 여러 번 계속 브리핑을 해주던 건이라서 네네. 한번 직접 한번 현장이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전화 연결 요청했어요. 사실 거기는 저보다 이제 두석 PD님이나 우리 권재현 기자님이 이제 찾아가기에 정말 가까운 곳이긴 한데. 무서워요, 이제. 나 이제 내 연골도 약해지고 넘어지면. 네. 그렇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일단 진지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다녀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더운 날 갔다 왔더라고요. 그날 좀 이제 기상청이 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다. 뭐 이렇게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땡볕에 한 2만 보를 걸었습니다. 2만 보 그걸 또 셌어요? 아니요, 오늘 좀 많이 걸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2만 보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거 국장께 꼭 보고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그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거기 좀 시위대 인원은 많이 줄었다 뭐 이러던데.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이었고요. 제가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었는데 네. 한 12시간 가까이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오전에는 한 100여 명, 한 정오까지는 100여 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가장 사람이 많을 때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1000명에 가까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 수백 명대로 금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집회 인원이나 규모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근데 이제 인원은 줄었지만 그 시위 현장은 오히려 이제 장기화가 돼가지고 네. 오랫동안 여기서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제 만들어 가는군요. 거기서 막 예배도 드리고 그러던데 지나가다 보면.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냉방 쉼터버스 이거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예. 쉼터버스도 있고 그리고 음식차도 오고요. 그리고 생수나 각종 물품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 이발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배. 다른 거는 네. 보통 시위 현장에서 많이 보던 건데 천막 이발소는 굉장히 좀 이색적이다. 네. 네. 천막 이발소,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 기저귀 가리대?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한 공간에서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공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 느낌이 마치 한 마을에서 한 3개의 교회가 각자 비슷한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보면서 이게 좀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완전 그들의 좀 놀이터가 됐네요. 완전 마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 이제 좀 나이대, 연령대도 좀 젊은이들이 많죠? 젊은이들이 한 10%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주장들을 좀 펼치고 있어요? 구호 같은 것들.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청년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빨갱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을 잊었다. 그러니 너희는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 가장 주요하게 얘기한 건, 그 부정선거에 국민의힘도 개입이 되어 있다.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결하는 척만 하는, 이용만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파 인력하는 빨갱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사실 그 앞에서 좀 폭력 사태들도 일어나고 이제 아슬아슬한 현장들이 좀 계속 펼쳐졌었는데 제가 좀 걱정됐던 거는 김시봉 기자 갔던 날이 거기 아이돌 공연도 있었던 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아우 창피해. 네. 아니, 근데 뭐 생각보다 워낙 사건이 많아서 그 일로 뭐 구속영장 청구되는 분들도 있었고 구속이 된 분들도 있었고 시위 참여자 중에서 뭐 폭력이라든지 여러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그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이제 충돌은 그렇게 많지는 않긴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 종이로 만든 플랜카드 있지 않습니까? 종이로 만든 그 뭐 부정선거 재선거라든지 이제 보기 안 좋은 것들로 이제 도배를 해놨어요. 그 올림픽 공원 일대를 그 맞아요. 주변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좀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그래도 조금의 외국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금의 외국어라고 하니까 좀 어쨌든 좀 그래서 이제 외국인 분들하고도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뭐 대체로 뭐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어차피 뭐 이제 우리들은 뭐 연예인을 보러 온 거지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보러 오거나 한국에 관광을 온 거지 뭐 그분들을 보려고 온 건 아니니까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그 주변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그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네. 편의점이 뭐 사실상 뭐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점유돼 있어요. 그 분들로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전용 편의점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돌아서 갔다 왔다라는 해외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창피합니다. 그 왜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정광훈 씨 그 일당들이 집회할 때도 그 외국인들 지나다니면서 좀 호기심 어린 눈 반? 굉장히 좀 괴기스럽다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되게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사는 동네인데 우리 동네가 이렇게 된 거가 좀 되게 부끄럽습니다. 뭐 사실 서울 송파 보면 서울의 거의 중심이죠. 예, 중심? 중심 중에 한 부분이고 거기가 뭐 이제 그래도 가장 높은 이제 롯데 월드타워도 있고 진짜 관광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롯데월드 바로 옆이고. 그쵸. 예, 그런 공간에서 이제 뭐 이제 글로벌 아이돌 그룹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슈퍼주니어를 만나러 온 그 해외 팬들이 그 시위 참가자들이 부르는 군가를 보면서 매우 의아하다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목격이 됐습니다. 네. 그 경찰청에서 최근 브리핑한 걸 보니까 이제 대한체육회사나 그 직원들 그 지금 경기장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좀 물리적 충돌 같은 거 좀 좀 우려되진 않나요? 어때 보이셨어요? 그날 보기에는? 물리적 충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우리를 아무도 건들 수 없다. 그 이유는 안에 투표 용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선거 중이다. 끝나지 않았다. 네. 뭐 이게 가장 큰 그거더라고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은 투표 용지와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참정권에 대한 시위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인들도 많이 이렇게 이게 뭐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인정을 해왔었잖아요. 네.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그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시위하는 거에서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이제 그 이상의 우리를 아무것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건들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는 조금 이제 무섭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취재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네. 저희 지금 방송에 김시문 기자 얼굴 대신에 우리 이두석 PD가 사진을 지금 같이 띄워줬거든요. 혹시 보여요? 아, 네, 보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두석 PD가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아, 저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사진이긴 해요. 네. 근데 실물 뭐,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네,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예, 유탐사에서 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 얼굴이 조금 사라지긴 했었는데. 예. 우리 김신문 기자의 저는 20대 사진을 또 알고 있고 지금 모습도 멋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로서 앞으로 또 좋은 취재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뭐 뉴탐사로 갔든 또 민들레로 갔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민 언론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 예, 적극성과 자부심으로 우리 김신문 기자가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네, 우리 김신문 네네네. 기자 민들레 간 거를 또 축하하면서도 많이 서운해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시겠지만 결국에는 김신문 기자 많이 응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앞으로 네. 가고 그리고 신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할게요. 예, 제가 와보니까, 뭐, 뉴탐사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민들레가. 그래서, 그래요?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괜찮으시라면 5,000원도 좋으니까, 후원. 민들레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뉴탐사에서 일하든 민들레에서 일하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목소리 듣고 권력도 검시하고 뭐 그렇게 기록하고 전하는 일들 계속 해오면서 뭐 지금 기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시민분들 계속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저희 뉴탐사에서 항상 이제 취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뭐 민들레에서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김시문 기자 좋은 기사 되면 또 이렇게 같이 전화 연결하고 아니면 또 같이 스튜디오로 와도 좋고요. 같이 좀 만들겠습니다. 네, 김시문 기자 건강하게 잘 화이팅 하십시오. 네, 민들레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탐사도 부탁해줘. 아니, 유탐사는 농담이야. 이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유탐사 시청자분들이니까, 네. 민들레도 같이. 알겠습니다. 농담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마워요. 네,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김시문 기자였습니다. 네. 뭐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자식 이제 민들레 얘기만 하네 뭐 이런 건데 이건 농담이고요. 네. 흐뭇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기사 내준 김시문 기자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갈 텐데요. 네, 노래 안 듣고 가도 되겠죠? 바로 바로 갈게요. 가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그 최근에 허재영 기자 보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예측만 하던 건데 그때 이제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그때 이제 대선 경선 당시에 갑자기 흐름과 다르게 이낙연 쪽으로 표가 피크 쳤던 피크 쳤죠. 근데 갑자기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현상을 보고서 이거 신천지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 증언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신천지 쪽에서 꽤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라서 그 내부 사정을 좀 잘 알고 있던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탈퇴를 하신 탈퇴자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그 민주당 내에서 노사모를 능가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2007년 민주당 경선 후보도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여야 좀 가리지 않았다. 물론 이제 이분도 그렇게 표현하죠. 국민의힘과
신천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였다. 그건 한나라당 시절부터 계속 그래 왔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네. 그런 저항들은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났고, 근데 이제 민주당도 가만히 뒀겠냐? 거의 보험용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국의 227개 민주당 지구당에 약 50명씩 입당하는 운동을 했었다. 네, 할당제 이후에 같이 했네요. 지구당이 사라지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민주당원으로 남아서 활동을 해오기도 했고, 이후로도 민주당 가입 운동은 은밀하게 계속 추진이 됐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가평에 평화의 궁전까지 들어가서 이만희 검색을 채취하고 네. 해서 그 신천지 입장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그 사건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재명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거의 악마였죠. 그렇죠. 악마화 네.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낙연을 지지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지령이 내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은 우리에게 악마였다. 성경에 바벨론과 같은 존재였다. 네, 이 오타네요. 바벨론인데. 네. 네. 그렇게 이제 이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경선 때 이낙연을 찍으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왔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미래민주당에서 성명을 냈어요. 네. 보아하니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유튜버들은 이낙연 뒤집어 씌우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거예요. 신천지 관련 내분을 덮기 위한 공작 정책을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하나 볼게요. 네. 이분들의 얘기가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당시에 뭐 그런 조작은 우리가 한 거지 신천지가 한 게 아니야 뭐 이 말하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네. 이때 1, 2차와 달리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81%의 높은 투표율 속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를 득표하며 압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28%에 그쳤다. 이게 이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계속해서 선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갑자기 그 흐름을 깨고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득표를 얻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는 당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대장동 의혹 누가 확산시켰나요? 대장동 의혹은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더탐사 시절에 아마 더탐사에서 가장 먼저 그 이제 보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낙연 캠프의 남평우 실장이 본인이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네, 네. 그거는 본인이 네. 본인이 했던 거다. 남평우 실장이 본인이 내가 최초 제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일간지에서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인 것처럼 네.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이건 이미 네. 허구로 판단이 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측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오히려 신천지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조직적으로 민주당 경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점이 많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와 집회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 만약 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조직적인 경선 개입이 있었다면 특정 시점인 3차 경선에서만 갑자기 움직일 이유가 없다. 그렇죠. 1차와 2차 경선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어야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러나 실제 경선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1, 2차 경선 때는 이재명의 승리였다. 그러니까 왜 신천지가 움직일 거면 막판에 움직였냐. 그러니까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단정을 주장한 거죠.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본인들의 주장일 뿐이지 지금 이거는 신천지 내부에 있던 그 당시에 신천지 내부에 있던 특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본인이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 그 폭로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래? 그러면은 그때 이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있는 거야? 라면서 신천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네. 니네 마음대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해? 라고 오히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천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오히려 이 경선 일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9월부터 해가지고 10월 10일까지 그 있는 와중에 처음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8월 31일 2021년 8월 31일 한 기자의 SNS에서 의혹 제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쭉 가다가 이제 그때 그 일간지에서 이제 대장동 그분 보도가 10월 9일 날 나오고 이렇게 10월 10일 날 뭐 그 이낙연이 국민투표인단 투표에서 81% 높은 득표를 얻은 건데 근데 그렇게 사실은 치기에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들은 이 자기들이 얘기한 이 대장동 건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영향이 없다가 10월 9일 날 하루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선거인단에서 그렇게 피크를 칠 수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 의혹 제기는 8월 30일 그리고 이후도 계속 됐던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고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 민주당 서울 지역 민주당 그 경선에서는 오히려 또 그 당원들의 민심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81%를 얻은 거지 이 당원들의 어떤 민심이 그렇게 바뀐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새미래민주당의 사실 주장은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신천지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또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장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 네. 근데 저는 그건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조작 행위를 하려고 했던 거를 알아줘 달라는 건지.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는 그 신천지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자, 한 부분은 더 보면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허지한 씨가 제기한 주장이다. 허 씨는 유튜브 등에서 신천지가 이낙연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낙연 캠프와의 교감은 없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특정 종교의 정치적 선택 여부와 후보 또는 캠프가 이를 요청하거나 공모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허재원 기자가 지금 캠프와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더욱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라고 내부에 있던 사람이 증언을 했다면 네. 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면서 거기에 오히려 더 공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오류가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 기사인데요. 허재원 기자는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다만 이러한 신천지의 전략 투표가 이낙연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와의 교감 속에서 벌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확인되지 않았다. 없었다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이고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를 보좌한 정운현 전 총리실 비서는 이 당시에 2019년 8월 그리고 11월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고자 2차례 신천지 쪽에서 접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중하게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말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신천지가 자기들한테 접촉을 하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더 의심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 네. 오히려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걔네 우리한테 유착하자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와, 우리가 싫다고 하니까 끝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조사해달라. 조사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는 총구를 전혀 들이대지 않아요. 그냥 신천지는 결백해.
이거를 보도한 뉴탐사가 나빴어. 허재현이 나빴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네. 그러면 이거는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신천지를 옹호해주는 꼴이 될 뿐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이 신천지 논란이 사실 이제 정청래 후보의 그 애매모호한 신천지에 대한 되게 애매모호한 스탠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청래 후보를 좀 돕고자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제 그 강진구 기자와 정선호 PD가 굉장히 좀 취재 현장에서 위험천만했던 그 현장을 보면서 좀 기시감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때 경선 때 제가 경선 당시에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 극우들 카톡방, 가짜뉴스 카톡방에 제가 50군데 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그 카톡방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면 이게 카톡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 카톡방에서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막 초청하고 해가지고 또 다른 카톡방에 새로운 카톡방이 열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카톡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카톡이 그 묵음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 하루 종일 카톡. 아, 너무 힘들었겠다. 네. 아까 다 나중에 이제 묵음 처리를 해놨죠. 네. 진짜 그렇게. 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빨려 들어갔던 카톡방 하나가 뭐였냐면, 분명히, 그래, 여기는 이낙연 지지방 같네? 라고 했던 방이에요. 네. 근데,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그냥 가짜뉴스 카톡방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오는 메시지들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포스팅들을 보면. 네. 그래서 제가 그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전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몇 명 거기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가 누구 지지방인지를 물어봤었어요. 네. 이낙연 지지방이래요. 그런데 아유. 거기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다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들이었어요. 네.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따가 더 자세히 여기 근데 그러면서 이낙연을 지지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본방 이낙연 후보님 지지자 모임 방입니다. 그러면서 뭐 욕설까지 하면서 누구누구는 본방에서 나가주십시오. 본방 이낙연 후보님 지지 모임 방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누구누구는 나가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린 포스팅들을 보면 문재인도 적폐, 조국도 적폐, 문재인 네 그리고 굽실거리는 뭐 이렇게 모습 네. 그러면서 이재명 악마화하는 또 포스팅 같이 올리고. 근데 지금에야 뭔가 이렇게 이재명 지지, 문파,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실망한 분들이 많이 또 등을 돌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또 그 이낙연을 지지한다면서 문재인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화살을 돌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아뒀던 카톡 메시지들 한 번 더 보시면 네. 1위 사수 찢었다. 민주당 전당 승부처. 네, 이재명은 끝이다. 뭐 이런 기사들. 이때 왜냐면은 그 전남 광주 전남 이때 살짝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낙연이 조금 더 앞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속 메시지들. 그래서 뭐 조금 이겼다고 조롱 비아냥 뭐 정과 사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이낙연 지지방이었다고요, 이게. 네.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지만 그때는 되게 사실 좀 되게 충격적이었었고 제가 이 카톡방에 한 2개월 정도 잠입해 있었거든요. 네. 네, 계속 이랬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네. 그분께서는 네. 윤석열과도 손을 잡으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잡고 저기 잡고. 윤석열이 아닌 김문수와 김문수. 김문수와도 손을 잡으셨죠. 네. 김문수하고 손 네. 잡았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그 윤석열을 분명히 뽑았을 거라고 표정에서 좀 보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지금의 그 이낙연 측에서 내는 메시지는 여전히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신천지마저도 결백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것인가? 댓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저기 그 이낙연 세력이 이제 정청래가 끌어다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진연 씨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네. 그 친낙계 인사로 꼽히잖아요. 네. 근데 이진연 씨가 어제 행사장에서도 이제 주최 측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러면 저 메시지는 신천지를 나는 이제 되게 신천지의 결백을 주장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봤는데 결국은 그럼으로써 정청래 후보를 돕기 위한 메시지인가로 사실은 그렇게도 해석이 저는 좀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글이 하나하나가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주장만 실은 거지.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제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악마화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 이거는 신천지보다는 우리의 공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유,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 요때 이제 그 메시지 단톡방에 올라왔던 메시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검증된 후보, 신뢰와 안정감 후보. 그러면서 신은 아직도 60%의 판단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아우, 아, 왜 우리의 충무공을 여기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네. 이런 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방에는 확실히 그냥 딱히 이낙연을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냥 이재명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맹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함께 작동했던 방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어제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폭력적인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시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 같은 어디서 기시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때 세력이 네. 이때 세력이다 이렇게는 뭐 제가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그거는 알 수 뉘앙스가 없지만 네. 그냥 흐름이 네.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그 기시감이 든다. 네. 좀 그렇죠. 네. 근데 어제의 어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들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올까요? 네. 그리고 이경영 의원이 다들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못 올라! 왜 이래? 왜 질문을 못하게 막는 거야? 아, 왜 그래? 아, 못 올라갔어! 왜 이렇게 질문, 왜 그래? 왜 이렇게 취재를 가, 그래? 뭐야! 아니, 왜 또 취재를 못하게 막아? 나가라고, 나가! 나가라! 취재를 못하게 막아, 이렇게. 아, 거기 가자! 나가면! 아, 나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내가 뭘 했는데. 아니, 취재를 못하게 나가요, 그래. 왜 신청 관련 질문하는 왜 못합니까, 기자가? 아니 그니까 우리가 신천지냐고 말이야. 내가 언제 우리가 얘기한 적 없어. 아니 우리가 신천지냐고 말이야. 정청래 대표가 만난 사람이 신천지 2인자하고 놀아난 사람이에요. 그것은 생각이죠. 신천지 2인자하고 놀아난 사람을 당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자기 옆에 앉혔어요. 불륜 행동을 하지 마라. 아니, 뭐 하자고. 네. 네. 여기서 보면은 계속 우리 보고 왜 신천지라고 하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본인들 보고 신천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아니 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보면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와 유착을 했다 신천지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가 신천지 놀이터가 됐으니 살펴봐 달라 그게 맞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단 사이비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선언을 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 네, 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알아보고 조치해 달라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신천지라고 민주당을 얘기하면 그건 해당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문제인 거죠. 어떤 세력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인들 거기에 모여있는 그분들이 신천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아니, 왜 그러신지 정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보기에 가슴 심장이 두근거릴 만한 이런 모습으로 노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세미래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당시의 흐름들을 쭉 얘기하면서 왜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면 왜 막판에만 개입했겠냐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 그때 민주당만 경선이 있었나요? 국민의힘도 경선이 있었잖아요. 신천지는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 경선에 훨씬 더 사활을 걸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준표가 그래서 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많이 드러나고 있고 여기저기 보험 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과는 거의 한 몸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신천지 탈퇴자의 증언이 굉장히 그 믿을 만한 또 신빙성 있는 증언이 되는 거고 네. 거기다가 민주당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 이낙연 측에 신천지가 또 접근을 했다는 거는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천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참.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감춰주고 싶어 하려는 게 누구인가를 우리는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저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를 다시 우리 무너졌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이 사이비와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본인들 입장에선 또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렇게 우리가 자신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힘썼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 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겠냐고요. 그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게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 그런 의혹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철저하게 조사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네. 이미 윤석열 정권의 사례를 받고 그럴 때는 그냥 정말 민주당도 혹시 하는 마음만 있더라도 전수조사 해야죠. 이게 모양새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나중에 그 기존의 국민의힘처럼 검찰에서 압색 들어가지고 그 옛날 한나라당이었죠. 그 명단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단 차라리 자체적으로 해서 전수조사 해야죠. 하고 그걸 오히려 역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게 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러는 게 더 나은 모양새 아닌가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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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굴하지 않고 저도 함께 이 신천지 관련 취재를 좀 더 해야겠다는 오히려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됐나 많이 좀 마음이 아픈데 네,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후져지면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네. 더더욱 조금 더 품위를 잃지 않고 민주시민의 언어로 그렇게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네.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 건데요. 끝곡으로는 뭘 들을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떠신가요? 아까 들었잖아요. 아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한라까지 터널에서. 네, 서울에서 한라까지 네. 들으시면서 마음이 이런 영상을 보면 저는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같이 좀 뭔가 이렇게 굳어질 수 있고 네. 좀 강팍해질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또 꿈을 꾸면서 우리는 좀 악을 선으로 이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으로 악을 이기자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같은 말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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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함께 중심을 잃지 않고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곡 서울에서 한라까지 터널에서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좀 이런 얘기 말고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산뜻한 내용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저희는 매번 노력합니다. 근데 시절이 참 하수상해서 좀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즐거운 소식 계속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득히 가지고 있습니다. 굿뉴스 이런 거 좀 듣고 굿뉴스 싶죠. 복음이요?
아니, 좀 그 아름다운 뉴스 아름다운 뉴스.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따뜻해지는 뉴스. 네. 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기회를 캐고르는 말에 이르는 병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절망이 망의 부재라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누구를 위해 이 하루를 버텨내는가. 끝없는 터널이었다. 빛 한 줌 없고 기약도 없는 길 걷고 걸어도 출구는 아득하고 달리고 달려도 끝은 보이지 않아. 어디쯤 그 끝이 있다고 누군가 일러준다면 서울에서 한라까지 이어지는 어둠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갔을 텐데. 침묵과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던 그 길고 긴 시간 주저앉고 싶던 바로 그 순간